안녕하십니까. 개수가에 공부하고 있는 함태옥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낙과 피해를 했는데 낙과 피해 한 번만 돌아가 볼까요? 특정 유형 방식. 특정 유형 방식. 특정 유형 방식에서 낙과 피해. 낙과 피해에서 우리는 좋은 말이 생각났었죠? 무슨 말이죠? 낙과 피해의 백군, 사과와 배. 낙과 피해에서 사과와 배. 그리고 나면 가을 동상해와 우박일소를 뺀 나머지 몽땅. 이게 전부 다 엔드라고 그랬죠. 그리고 낙과, 그리고 사과, 배, 그리고 나머지 몽땅. 가을 동상해와 일소 우박을 뺀 나머지 몽땅 하면 꼭 뭘 해준다? 곱하기 1.07 땡치를 해준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낙과 피해에서 하이라이트예요, 이 말이. 그래서 여기가 단감, 떫은감, 감이 오면 이건 당연히 사라진다. 사과, 배인데도 우박이다, 일소다, 가을 동상이다 이런 말이 오면 1.07은 당연히 가을 동상에는 낙과 피해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딱 사라진다는 겁니다. 가을 동상이가 오고 사과, 배 이미 아니라는 거죠. 낙과 피해가 아니니까. 낙과 이고, 사과, 배 이고, 가을 동상의 우박 일소가 아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1.07 땡치를 해준다. 이걸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낙과 피해까지 어차피 했으니까 낙과 피해 공식 한번 해볼까요? 낙과 피해는 일단 총 낙과수라고 그랬죠. 총 낙과수에다가 곱하기 뭘 한다고 그랬냐면 낙과 피해 구성비, 구성 비율을 갖다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이런 것이 걸리면 그 다음에 이것은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안 온다는 얘기예요. 낙과 이고, 사과, 배 이고, 가을 동상의 우박 일소가 아니었을 때 1.07을 곱해준다. 아니었을 때는 안 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김에 총 낙과수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총 낙과수는 표본주 수관 면적 내 총 낙과수를 나눕니다. 표본주수로 나누면 이것이 바로 이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1주당, 물론 표본주죠. 표본주 1주당 낙과수예요. 여기에다 곱하기 실제 결과주수. 보통 우리가 실제 결과주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뭐 나무가 죽었다면 조사 대상 주수를 해야겠죠. 조사 대상 주수. 조사 대상 주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실제 결과 주수 마이너스 고사 주수 마이너스 미고사 주수 마이너스 미보상 주수 마이너스 기수학 주수 하면 조사 대상 주수니까. 없었을 때는 실제 결과 주수와 조사 대상 주수가 같으니까 이대로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로 그럼 외워두면 나중에 헷갈리니까 아예 조사 대상 주수로 해두자고요. 그럼 미사 주수, 고사 주수, 미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기수학 주수가 없으니까 실제 결과 주수를 썼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낙과수를 하고 나면 거기에다 여기에다 곱하기 낙과 피해 구성비를 했습니다.
낙과 피해 구성비를 했고, 낙과니까 낙과 피해 그리고 사과 배이고 가을 동상의 5박 2일소가 아니었을 때 1.07을 여기에다 해주는 거예요. 하면 이렇게 표본 주수를 했었을 때 이 대목을 자꾸 하다가 이 대목을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다 신경을 바짝 쓰다 보면 이쪽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라는 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얼마나 태어날 수 있느냐, 얼마나 자신 있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여유롭게 이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여유를 얻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낙과 피해는 또 요만큼만 알아보기로 하고요. 참, 제가 여기다 이렇게 잘 써놨는데 또 이걸 얘기 안 할 뻔하다니. 제 책을 구입하신 분들이 지금 강의, 동영상 강의가 6월 18일자에서부터 오리엔테이션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그 책자를 풀으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특히 이 책자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특정 위험 방식이 다 바뀌었습니다. 적과전 종합위험이 다 바뀌었어요. 원해 시설 파트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밭작물에서 감자 파트가 바뀌어서 저도 거기 강의 한번 할 때 아차 실수했다고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감자 파트 바뀌어 있다는 것. 그래서 제 문제집을 푸실 때 요 네 부분을 하시면 안 돼요. 혼자. 그러면 답이 전혀 안 맞습니다. 특정 위험 방식 안 맞고요.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 안 맞고요. 원해 시설 안 맞고 감자 안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6월 18일 이후에서부터의 강의가 지금 4월 18일 업무 방법도 변경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될 부분 가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오늘 착과 피하려고 그래요. 착과 피해에서 구하는 것은 착과 중에도 피해가 있어가지고 감수, 수확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착과 피해, 수확이 줄어든다, 감수, 과실수를 계상합니다.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를 계상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가을 동상회입니다. 가을 동상회. 물론 일소 피해도 있죠. 일소 피해. 자, 그런데 우리는 대표적인 가을 동상회를 붙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또 과수원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과수원. 자, 여기에 100제곱미터에 과수가 몇 구로 심어져 있느냐 하면 20구로. 조금씩 얘기하면 편하죠? 얘기가. 그래서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보험이 너무 적어서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 주당 100개씩 평년 착과수가 있다고 2000개. 참, 어떤 분이 어떤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꼭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평년 착과수. 이 평년 착과수라는 말은 입으로 몇 번만 읊조려 주세요. 평년 정도의 재해가, 평년 정도, 보통 해 정도의, 평년 정도의 재해가 발생할 걸로 보고 예견하고, 올해 보험에 가입하는 당해년도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말이 헷갈리죠. 보험에 가입하는 당해년도. 이 말을 줄여서 쉽게 얘기한다면 그냥 올해. 이 말이에요, 지금. 올해. 평년 정도 올해 어떻게 하느냐면 재해가 온다고 그냥 다 생각하고 예견하고 이렇게 복잡한 말 말고요. 올해 평년 정도의 재해가 온다면 그래도 올 가을에는 얼마쯤 열릴 거다. 이게 지금 쉬운 말인데 그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올해 착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과실수입니다. 근데 이 보험에 가입할 때가 언제느냐면 보험에 가입할 때가 발하기와 적과전이에요. 발하기에 합니다. 발하기. 그럼 발하기 전에 보통 보험을 가입을 해요. 움이 트기 전에. 발하라는 말이 움트다죠. 움트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움트고 있을 때 지금 과실이 몇 개 적과했다고 몇 개 달렸다고 그래서 그것이 평년 착과수가 아니라 보험에 가입을 시작할 때 이때 보험 가입할 때 발하기에 올해 몇 개 정도 열릴 것이다 하고 예상했던 거예요. 예상.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 평년작과수라는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언제? 보험에 가입할 때. 발하기에. 발하기 전후에. 그럼 발하기 전에 보험 가입하라고 나같이 느린 사람 언제예요? 발하기가 다 해가지고 잎사귀가 나왔을 때 보험에 가입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보험에 가입하세요. 그럼 발하기도 되기 전에 바로 가가지고 가입하죠. 여러분들 역시 부지런하고 준비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보험에 가입을 할 때가 이미 3월이었다는 거예요. 3월.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 몇 개 달릴 거라고 예상한다는 거예요. 예상.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대. 아, 올해는 몇 개쯤 열릴 거라고 기대하는이 좋겠군요. 기대하는 과실수. 그래서 올해는 이 밭에 2,000개쯤 열릴 거야. 한 개당 100개씩.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적과를 딱 하고 나면 어제 그 얘기가 자꾸 계속되는 거예요. 적과를 딱 하고 났더니 한 주당 80개밖에 안 해서 1,600개밖에 안 됐어요. 1,600개. 그러면 적과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올해 기대한 거에 못 미쳤으니까 이미 수확량이 줄어들겠다. 몇 개가? 400개가 줄어들겠구나. 400개가 줄어드는데 이 총 400개가 줄어드는데 그 중에 피해로 얼마를 인정받을 거냐 그런 말이에요. 보험 동상에 70%짜리 계약을 했어요. 보험 가입할 때. 그러면 보험 동상이가 와서 5%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70% 다 인정해 주죠. 그리고 나면 400개니까 280개를 인정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과점 감수가실수 계산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오늘 이제 착과 피해 드디어 시작합니다. 아, 이게 갑자기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말을 지금 생각이 바로 나서 아주 좋은 질문이어서 여러분들 전부 다 같이 하려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적과 후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는 무슨 말이냐면 적과죠. 적과. 속가내기. 과총이 있는데 4개를 따내고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과실이 튼실하게 크라고 다 속가내 줬어요. 그리고 났더니 1,600개예요. 자, 그럼 착과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달려있는 과실. 과실이 달려있는 또는 달려있는 과실이 착과입니다. 자, 이 착과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과하고 착과수 아무 피해 없이
잘 지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적과 착과수가 1600개예요. 그런데 언제? 가을에. 그래서 가을 동상이에요. 가을에 낙엽이 우수수 지기도 전에, 진 게 아니에요. 지기도 전에 갑자기 그냥 9월에 어떻게 하냐면, 그 9월이면 보통 평년 온도가 20도쯤 돼야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느냐면 한밤중에 영하 1도가 된 거예요. 영하 1도. 9월 15일 날. 지금 이번 9월 15일은 추석도 아직 안 됐죠. 갑자기 그 사과밭이 있는 봉화 산골 마을에 갑자기 영하 1도가 딱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과가. 사과나무 한 그루만 대표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과가 열려있는 게 다 보이시죠? 제가 그림 실력이 보통은 넘습니다. 자, 이렇게 사과가 다 달려있는데 이게 영하 1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얼은 거예요. 얼어서. 그 다음날 가서 사과를 눌러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아침에는 얼어가지고 단단하더니만 점심에 햇빛 딱 지나고 오후에 가서 눌러보니까 물렁물렁 홍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과가.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야 우리 과수원에 다 얼었대. 봉화마을에서 딱 그쪽에서 딱 전화를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형님 그랬더래요. 이렇게 딱 대답을 합니다. 이게 딱 얼었다는 걸 이제 알고, 그럼 내일 모레 나가서 평가해 드리겠시요. 이렇게 딱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을 동상이가 딱 착과 피해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그럼 보겠습니다. 문제로 가서 문제로 풀면서 이제 이해를 하면 이제 그건 수치니까. 자, 예제 141번. 자, 평년 착과수 24,000개, 가입과 실수 20,000개, 실제 결과주수 200주에 어떻게 했느냐면 적과 후 착과수가 16,000개였습니다. 16,000개.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피해가 딱 온 거예요. 가을 동상에 10월 28일 날, 그래가지고 10월 29일 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 피해가가 25개, 80% 피해가가 50개, 그 다음에 50% 피해가가 50개, 정상이 125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과 피해 구성비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또 낙과 피해 구성비처럼. 자, 그러면 착과 수는 어떤 걸 쓰면 되냐? 지금 달려있는 게 몇 개예요? 네, 16,000개랍니다. 적과 후 착과 수가. 지금 이걸 준 거예요. 자, 착과 수에서 합니다. 사고 당시 착과 수에다가 현재 달려있는 과실에다가 착과 피해 감수가 실수를 구할 때는 사고 당시 착과 수에다가 곱하기 착과 피해 구성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사고 당시 착과 수가 총 몇 개였느냐? 16,000개. 착과 피해 구성비는 어떻게 되느냐? 100%형 몇 개느냐면 25개. 자, 그 다음에 80%형 50개. 50%형 50개. 정상은 125개. 이게 전체죠? 전체 더해봤더니 이것은 250개. 자, 그러면 여기는 25개는 100%, 50개는 80%, 다음 50개는 50%. 이것도 이렇게 해서 여기 피해 본 만큼만 쭉 하는 거예요. 정상과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5,
58에 40, 25. 25 두 번 더하면 얼마죠? 25를 두 번 더하면 50. 아, 그렇군요. 여기다가 40을 더하면 90. 네. 했습니다. 전체를 내가 더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써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16,000 곱하기 250분의 90 한 번 더 쓰면 되는데 제가 게을러 가지고 이런다고 꼭 그랬죠. 자, 이렇게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또 줄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퀄하고 자, 해보겠습니다. 16,000 나누기 250 곱하기 90 했더니 이것은 5,760개가 나왔습니다. 가을 동상에 한 착과 피해 감수 가실수 5,760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공식은 사고 당시의 착과수 곱하기 착과 피해 구성비입니다. 자, 착과 피해 구성비 구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구성 비율. 자, 그럼 이제 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 푸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만 풀어주면 좀 서운하니까 다 똑같은 것인데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100. 자, 그 다음에 144번 하나 더 풀어보자. 자, 평년 착과수가 15,000개, 과입과 실수가 12,000개, 실제 결과주수 150주. 다음에 적과 후 착과수 10,000개인데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과 후 착과수 10,000개에다 대고 하면 되겠죠. 자, 144번. 자, 사고 당시의 착과수 10,000개. 10,000개 곱하기 착과 피해 구성비 구하는 겁니다. 그럼 맨 밑에 모든 과실의 개수 20개 플러스 25개 플러스 40개 플러스 115개 분의 위에 하는 거죠. 20 곱하기 1 플러스 25 곱하기 0.8 플러스 40 곱하기 0.5 네. 50%니까 0.5 이러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하면 만 다시 한번 쓰자고 그랬죠. 만 곱하기 밑에 쫙 더합니다. 더하면 200개요. 네. 그럼 빨리빨리 불러줄수록 좋아요. 200개. 자, 여기는 20개. 25 곱하기 0.8 예, 20개. 다음에 여기도 4, 5, 20, 20개. 총 60개로군요. 그러면 20개가 3번이니까.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거 계산. 또 계산기 잡아야죠. 또 계산기 잡고 하겠습니다. 만 곱하기 60 나누기 200 하면 3,000개. 이렇게. 여기에서 착과 피해 구성비 하는 거 정상과까지를 다 적어서 전체 과실수를 하고 위에는 피해 입은 과실수만 100%, 80%는 0.8, 50%는 0.5를 곱해준 그 각각의 숫자로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착과 피해 구성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공식을 조금씩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낙과 피해는 자, 공식을 비교하는 순간이에요. 혼돈하시지 말라고 정확하게 구별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는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착과 피해 구성비예요.
물론 착과 피해 구성비도 뭐 몇 개 이렇게 해서 다 준다는 거죠. 피해율은 50, 80, 100% 피해가 이렇게 해서 줍니다. 자, 이게 착과 피해 구성비예요. 자, 그 다음에 낙과 피해.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는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는 총 낙과수예요. 총 낙과수 곱하기 낙과 피해 구성비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낙과 피해는 몽땅 떨어진 거에서 몽땅 떨어진 과실수에 대한 피해를 구성을 알아보는 거고,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는 사고 당시에 착과 달려있는 과실수에 대해서 얼마나 피해가 있나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 구성비는 잘 아시는데 이 앞말을 깜빡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걸 꼭 강조하는 겁니다. 착과 피해는 사고 당시에 착과 수 몇 개가 달려 있었느냐, 착과 피해니까. 낙과 피해니까 낙과에 대해서 하는 거다. 총 낙과수 이 말입니다. 낙과된 과실에 대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식을 두 개 딱 비교해서 적어놓으니까 확실히 다르죠. 네, 물론 여기에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죠. 뭐가 낙과 하면 뭐가 생각나요? 바로 낙과이고 사과배이고, 네, 그렇죠. 가을 동상의 일소와 우박을 뺀 나머지에 대해 재해에 대해서는 1.07을 곱해준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중에 또 착과 피해에 대해서는 또 무슨 얘기인가 또 있을 거예요. 뭔가 또 하나쯤 있어야 또 재미있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150절로 이제 넘어가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물론 145, 146, 147번 이렇게 다 한 번씩 풀어봐 주실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금방 되죠, 이게. 아, 이런 거로구나.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설명만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낙엽피해라는 걸 합니다. 낙엽피해. 낙엽피해란 뭐에 대해서만 하느냐, 감에 대해서만 합니다. 단감 떨군 것. 왜 그러느냐면 낙엽피해는 감나무가 첫째 이렇게 새로운 가지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참 약하죠. 톡 부러집니다. 제가 6살 때 감나무에 올라갔다가 감나무가 부러졌어요. 꽤 굵은 가지를 밟았는데 제가 몸이 그때는 아주 날씬했었는데 그냥 그게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톡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친께서 가만히 놔두면 잘못하면 우리 아들 죽겠다고 그 먹고 살 것이 없었던 그 시절에 감을 안 드시고 감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까지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면 그 다음에 또 올라갔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 감나무가 이게 가지만 약한 게 아니라 잎도 약합니다. 잎도.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감잎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바람이 거꾸로 불어서 이렇게만 불면 이렇게 잎이 톡 떨어집니다. 이 감잎이 그래요. 그래서 감나무 밑에 가면 잎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물론 감이 똑똑하죠. 감이 단감, 짧은 감.
이 감나무가 참 똑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감나무가 지금 한 나무라면 이렇게 나무 하나에 자기가 처음에 500개를 달았어요. 500개를 달았는데 내가 이것들을 키워보니까 요만큼까지는 500개를 다 키웠는데 조금 더 키우려고 요만큼 하려고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100개를 빼버려야겠다. 그래서 100개를 우르르 떨어뜨립니다. 이것을 자연낙과 생리적 낙과 이렇게 얘기하죠. 1차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또 이번에는 감이 이만큼 컸어요. 이만큼 컸는데 이만큼까지 감을 키우려고 그랬더니 400개는 또 안 되겠어. 진짜 안 되겠다. 100개 더 맞아 떨어뜨리자. 이 1차, 2차 합니다. 이게 감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래 300개만 내가 튼실하게 키워야겠다. 이렇게 감이 똑똑합니다. 어지간한 사람들보다도 더 똑똑해요. 자, 그런 이 감이 나약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여인처럼. 바람만 불면 잎새기가 탁 떨어지고 이 가지가 여기가 붙어있는 곳이 조금만 무거운 애가 올라오면 톡 분질러집니다. 이렇게 나약한 감이에요. 감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낙엽 피해를 계상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만 불었다. 태풍, 강풍, 집중호 요 정도만 오면 바로 낙엽 피해가 발생합니다. 낙엽 피해가 발생하면 낙엽은 잎은 뭐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죠. 여기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달려있는 그리다 보니까 꽃감이 됐네. 그리다 보니까 꽃감이 됐어요. 감 이게 껍질이 이렇게 이제 좀 감 모양이 됐네요. 이 감을 이렇게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영양분을 저장해야 되는데 이게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이 제대로 안 익겠죠. 그것을 피해라고 보는 겁니다. 낙엽 피해. 그래서 단풍이 든 낙엽이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잎이 떨어진 거에 대한 피해를 하는 거예요. 자, 낙엽 피해는 결국은 여기에 있는 감은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낙엽 피해는 착과 피해입니다. 착과 피해. 그래서 착과 피해예요. 감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감이 잘 안 익는다. 그래서 착과 피해라고 그럽니다. 그 착과 피해 계산하는 방법은 그럼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